목표 없이 공부를 시작했다가 결과를 만들지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괜한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스트레스만 받고 끝날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퍼포멘탈 공부법 현태호입니다. 여러분, 꼭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당장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많은 시간을 갈아 넣기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꼭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목표를 찾아보세요. 서울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에 100명 모두가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표가 명확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이유를 찾고 목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이미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이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먼저 내 목표가 학교나 학과 그리고 성적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주 구체적이진 않아도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한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해져 있어야 가능해요. 만약 이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은 목표를 강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에서 나오는 동기부여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입시까지 성공하려면 내 목표가 진짜 설레이는 내 목표여야 돼요.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해서 다시 잘 생각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목표가 왜 좋은지, 이걸 이루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이 직업을 갖게 되면 내 일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한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습니다. 정 어렵다면 혼자서라도 적어보세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내 목표에 의미가 부여되고 더 큰 확신이 생길 거예요. 세 번째, 내 목표나 장래 직업에 대해서 선택하는 게 어렵다면 전문 적성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먼저 혼자 한번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고요. 그게 어렵다면 전문 적성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진로 탐색을 위해서는 흥미나 적성, 성격, 가치관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게 좋은데 이런 검사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사이트를 댓글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먼저 선택을 해보세요. 두 번째, 목표가 없는 친구들이 목표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목표가 없는 친구들한테 목표를 정하라고 하면 당황스럽겠죠. 특히 의욕도 없고 공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학생들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땐 목표나 장래 희망을 찾는 것보다는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공부를 하면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손해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살아오면서 공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표도 제가 따로 드릴게요.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공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들을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생각해보고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래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수업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10명 중에 8명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변화하는 기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꼭 친구랑 같이 해보세요. 가능하다면 꼭 여러 명과 같이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건 부모님과는 같이 하지 마세요. 학생 스스로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보다는 또래 친구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준비가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미 목표가 있는 친구들이 체크해야 될 세 가지를 보면서 제대로 목표를 세팅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목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두근거리는 목표가 생겼어요. 의욕도 솟고 동기부여도 됐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강력하기는 한데 입시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공부하게 할 만큼 강력하진 않아요. 그만큼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이 에너지는 이렇게 사용하세요. 먼저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실행하게 될 투두 리스트를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세부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두 번째, 초기 행동 습관을 만드세요. 공부를 안 해본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초기 공부 습관인데 이 친구들은 초기에 습관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이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내가 딱 동기부여되고 열정이 있을 때 그 에너지를 여기에 사용하세요. 마지막은 동기부여 루틴 만들기예요. 동기부여 에너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공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일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야 돼요. 서울대 입학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목표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루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건 명언보기였어요. 공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노력을 통해서 이겨낸 사람들이 했던 말을 보면서 힘을 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명언 읽기, 아니면 하루에 한 번 1분짜리 동기부여 영상 보기, 그것도 아니면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동기부여가 될 만한 책 읽기, 어떤 거든 괜찮아요. 나에게 맞는 루틴을 만드세요. 저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짧은 영상들을 자주 올려드릴게요. 제 유튜브나 인스타를 팔로우하시고 동기부여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나에게 맞는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공부를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방법과 목표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제가 말씀드린 거 따로 정리할 필요 없어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댓글에 링크 연결해 놓을 테니까 그거 받아서 활용하세요. 프린트하던지 핸드폰에 저장하던지 익숙해질 때까지는 매일 확인하면서 공부하세요. 제 학생 중에 진짜 의욕도 없고 공부는 왜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매일 부모님이랑 티격태격 하다가 저를 찾아온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도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성적이 좋아졌어요. 특히 어려워하던 영어는 6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어요. 여러분도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바로 해보세요. 지금까지 퍼포멘탈 공부법 henteo였습니다. 다음에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